평범하다는 말, 어쩌면 그 단어만큼 우리 부부의 지난 5년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이다. 아침이면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서로의 잠긴 목소리에 웃음을 터뜨리고 퇴근길에는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마트에서 장을 보는 평범한 일상. 나는 그런 소소하고 평온한 행복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아내는 내게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찌개 냄새가 현관까지 마중을 나오고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앞에서 도란도란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남들이 말하는 권태기조차 우리에겐 그저 먼 나라 이야기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완벽한 안식처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저녁이었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아내가 건네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은 아내에게서 늘 맡던 익숙한 비누향이 났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찰나의 틈을 타고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묵직하면서도 묘하게 끈적이는 숲속 깊은 곳의 이끼 냄새 같기도 하고 서늘한 나무향 같기도 한 그런 향이었다. 여보, 오늘 향수 바꿨어? 향이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가볍게 물었다. 아내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내 질문에 묘하게 굳어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바로 평소처럼 생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응? 무슨 향수?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는데 아마 섬유 유연제 냄새 아닐까? 새로 바꾼 게 좀 향이 진하긴 하더라고. 아내의 대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나는 금세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넘겼다. 그녀가 말한 대로 섬유 유연제 냄새였겠지. 나는 아내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아니, 신뢰해야만 했다. 그녀는 내 아내니까. 그런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내게는 아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낯선 우디향은 금세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졌고 나는 그 작은 불협화음을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다. 그렇게 평화로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아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다 침대 곁에 놓인 아내의 스마트폰을 무심코 보게 되었다. 침대 협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아내의 핸드폰 화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틱하는 짧은 알림음과 함께 화면 위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오늘 진짜 좋았어. 그 향기 아직도 내 살결에 남아있는 것 같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방금 전까지 평온했던 안방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잠든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내 아내의 얼굴. 하지만 방금 본 그 메시지는 내 평온했던 5년의 시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낯선 문자의 주인공은 누구이며 아내가 말했던 그 섬유유연제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어둠 속에서 나는 아무런 대답도 찾지 못한 채 차갑게 빛나는 핸드폰 화면만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참 묘하다.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방의 아주 미세한 변화마저도 그럴 수 있지라며 무디게 넘기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이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팀 프로젝트가 늘었어. 거래처 미팅이 길어지네라는 짧은 메시지 한 통이 전부였다. 처음 한두 번은 야근이 잦은 직종이라 여겨 안쓰러운 마음뿐이었다. 따뜻한 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거나 집에 돌아온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내가 다가갈 때마다 묘하게 몸을 굳히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서둘러 욕실로 들어가 버리곤 했다. 더 의아한 건 휴대폰이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화장실을 갈 때도 심지어 잠시 물을 마시러 나갈 때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화면을 위로 뒤집어 두는 습관도 새로 생겼다. 그 작은 기기가 아내의 온 우주가 되어버린 듯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회사 일은 좀 괜찮아? 라고 조심스레 물어볼 때면 아내는 마치 내가 선을 넘는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회사 일이 다 그렇지 매번 물어볼 필요 없잖아. 그냥 좀 쉬고 싶어. 그 차가운 말투와 표정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내 가슴을 쿡 찔렀다. 나는 조용히 탁상 달력을 꺼냈다. 아내가 늦는 날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기 시작했다. 한 달 중 절반 이상이 야근이었다. 늦은 밤 거실에 홀로 앉아 깜빡이는 시계 소리를 들으며 나는 기록을 이어갔다. 퇴근 시간, 연락이 끊긴 시간,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에게서 나는 그 낯선 우디 향기까지
노트에 빼곡하게 쌓여가는 정보들은 명백한 이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신뢰라는 이름으로 덮어두기엔 현실의 조각들이 너무나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었다. 정말 야근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세상이 있는 걸까? 불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며칠 동안 아내의 뒤를 밟을 계획을 세웠다.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다가 근처 카페에서 숨죽여 기다리는 방식이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는 오늘 거래처 미팅 때문에 일찍 나가봐야 해라고 거짓말을 했다. 아내는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지만 애써 웃으며 배웅했다. 나는 지하 주차장 구석에 차를 대고 검은 썬팅 너머로 아파트 현관 입구를 노려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내가 집을 나섰다. 평소보다 한껏 꾸민 모습이었다. 화장대 앞에서 꽤나 정성을 들였을 법한 메이크업과 처음 보는 향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만 같았다. 아내는 곧장 차로 향하지 않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낯선 외제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차 안에서 내린 남자는 꽤나 여유로운 모습으로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행복하고 달콤한 미소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핸들을 꽉 쥐었다. 그건 단순히 야근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내가 알던 나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 안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다. 아내는 정말로 나의 것이 아니었던 걸까? 그날 저녁 퇴근길에 마주친 아파트 단지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던 우리 집이었지만 요즘 들어 현관문을 열 때마다 묘한 이질감이 나를 맞이한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내 인기척을 듣고도 평소처럼 반갑게 달려나오지 않았다. 주방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거실 한 구석엔 빨래 건조대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오늘 좀 늦었네. 회식 있었어? 아내가 건넨 말은 무미건조했다. 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평소라면 다정한 포옹으로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다.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하지만 아내는 마치 내 시선을 예상했다는 듯 재빨리 화면을 끄고는 소파 쿠션 사이로 기기를 밀어넣었다. 그 짧은 찰나 그녀의 손목에서 다시 한번 익숙한 하지만 여전히 낯선 그 진한 나무 향기가 풍겨나왔다. 그건 결코 우리가 함께 쓰는 세탁세제나 바디워시의 향이 아니었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최근 일주일간 내가 기록해둔 아내의 공백은 벌써 15시간이 넘어가고 있었다. 잦아진 야근, 이유 모를 모임, 그리고 귀가 후의 묘한 피로감. 나는 머리를 감다 말고 욕실 바닥을 훑어보았다. 그런데 타일 틈새에 낀 머리카락 한 올이 눈에 띄었다. 우리 부부 둘 다 검은 머리인데 바닥에 떨어진 건 선명한 갈색의 긴 머리카락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섰을 때 아내는 이미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그녀의 가방을 살짝 옮기기로 했다. 바닥에 놓인 가방을 들어 올리는 순간 안쪽 주머니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그건 결제 영수증이었다. 땡땡 피트니스 센터. 집에서 차로 30분은 좋게 걸리는 낯선 동네의 헬스장이었다. 우리는 분명 집 근처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왜 이런 곳에 등록을 한 걸까? 그것도 어제 날짜로 결제된 3개월치 회원권이었다. 자기야, 혹시 요즘 운동 시작했어? 저번에 우리 집 앞 헬스장 등록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는데 나는 침대 끝에 걸터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등 돌려 누워있던 아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평온한 미소를 되찾았다. 아, 그거? 조금 멀긴 한데 여기가 시설이 좋다고 친구가 추천해줘서 그냥 잠깐씩 가서 스트레칭이나 하고 오려고. 친구? 갑자기? 누구랑? 내 질문에 아내는 피곤하다는 듯 눈을 가볍게 비비며 대답했다. 그냥 대학 동기들 모임 있잖아.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나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대청소하고 밀린 집안일 하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피곤하게 하지 마.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다시 베개를 고쳐 베고 돌아 누웠다. 나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닦아내려 허리를 숙인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침대 및 좁은 틈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플라스틱 조각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방금 영수증에서 확인했던 바로 그때였다. 그 땡땡 피트니스 센터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회원용 출입 카드였다. 그 카드는 마치 누군가 급하게 숨기려다 떨어뜨린 것처럼 침대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 틈에 끼어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청소만 했다던 아내의 말이 귓가를 울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움켜쥔 채 등 돌려 누운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런데 왜 이 카드가 우리 집 침대 밑에 떨어져 있는 거야? 화장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물소리는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욕실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과 대비되어 더욱 날카롭게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만 내 온 신경은 안방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는 아내의 스마트폰으로 향해 있었다. 평소라면 절대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그 물건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거대한 바위처럼 내 시야를 짓누르는지 알 수 없었다. 이제 들어가네? 욕실 안에서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소리를 죽이고 침실로 향하는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아내에게 들키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다. 침대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잠금 패턴을 풀기 위해 화면을 터치하자 익숙한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카카오톡 아이콘을 눌렀다. 나에게 온 연락 목록에는 평범한 지인들과의 대화뿐이었지만 즐겨찾기 목록 밑에 숨겨진 낯선 이름 하나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대화창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혔다. 최근 주고받은 대화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고 그 내용들은 내가 알고 있던 다정하고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오늘 남편이랑 영화 봤어? 아, 생각만 해도 질리겠다. 그냥 연기 좀 했지 뭐. 걔는 워낙 단순해서 내가 조금만 맞춰주면 의심도 안 하거든. 진짜 귀엽지 않아? 귀엽다라는 단어가 내 흉곽을 그대로 관통하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다. 손끝에서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화면을 위로 올릴수록 내 가슴은 더 깊은 구덩이로 빠져들었다. 그 바보 같은 인간, 오늘도 내가 헬스장 간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잘 다녀오라고 하더라. 정말이지 가끔은 그 순진한 얼굴을 보면 짜증이 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정성스레 차려준 아침을 먹고 내가 고단한 몸을 이끌고 퇴근에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해주던 그 얼굴 뒤에 이런 경멸과 비웃음이 숨겨져 있었다니.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허탈감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추억이 마치 누군가의 비웃음거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나를 철저히 짓밟았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내 삶을 어떻게 조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대화창을 더 뒤져보려던 찰나, 화면 상단에 톡하는 알림음과 함께 새로운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보았다. 화면을 확인한 순간 내 눈은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을 목격하고 말았다. 걱정 마.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일 뿐이니까 오늘 밤 헬스장에서 봐.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내의 머리카락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평소라면 수건을 가져다주며 다정하게 굴었을 나였지만 오늘 밤만큼은 발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내 주머니 속에는 방금 전 아내의 핸드폰에서 보았던 그 참담한 대화 내용들이 비수처럼 박혀 있었다. 왜 그렇게 쳐다봐? 오늘따라 눈빛이 좀 이상하네.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연스럽게 소파 옆자리에 앉으며 나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완벽하게 연출된 미소. 5년 동안 내가 사랑했던 그 얼굴이 오늘따라 가면처럼 느껴졌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냥 요즘 들어 당신이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예전엔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더니 요즘은 헬스장이다 뭐다 해서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내가 걱정돼서 그래. 내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다. 오히려 그 평온함이 내 안의 분노를 억누르는 방벽 같았다. 아내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내는 곧바로 한숨을 푹 내쉬며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 또 그 소리야?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나 지금 당신이랑 우리 가정 위해서 자기 관리하는 거야.
몸매도 유지하고 체력도 길러서 더 건강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내가 밖에서 나쁜 짓이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아내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날카롭고 당당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를 의처증 환자 취급하며 몰아세우는 그 능청스러움에 뒷목이 서늘해졌다. 당신 지금 의심하는 거지? 내 휴대폰 몰래 봤어? 아니면 내가 늦는 것 하나하나 다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정말 피곤하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보여? 당신이 예전엔 안 그랬잖아. 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고작 이런 사소한 꼬투리 하나로 무너지는 거야?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다그쳤다. 슬픔과 억울함이 뒤섞인 그녀의 연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다. 그녀는 이제 정말 피해자가 된 것처럼 눈가에 물기를 맺히게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사랑 대신 경멸과 피로감이 가득했다. 나 정말 실망이야. 나를 그런 여자로 취급하다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정말 의심스럽고 못 참겠으면 어디 한번 끝까지 파헤쳐봐. 난 당당하니까. 말을 마친 아내는 횡몸을 돌려 안방으로 걸어갔다. 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를 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왜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까?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때였다. 아내가 아무 생각 없이 소파 위에 던져두고 간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다. 헬스장 H팀장, 오늘 운동은 짧았지만 다른 의미로 즐거웠어. 자기야, 내일은 좀 더 길게 볼 수 있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화면 속 메시지가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아내는 이미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고 나는 그 차가운 액정 속의 문구만을 하염없이 노려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내의 그 가증스러운 변명을 듣고 난 뒤 나는 며칠 동안 마치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굴었고 내가 예민했다는 듯이 내 손을 잡으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그 손끝에서 나는 여전히 낯선 향수 냄새와 함께 그녀가 숨기고 있는 차가운 거짓말의 악취를 맡았다. 그녀가 출근하고 집이 비면 나는 마치 형사처럼 단서들을 하나씩 조합했다. 머릿속을 맴도는 의문은 단 하나였다. 도대체 누구지? 결정적인 증거는 며칠 뒤 우연히 찾아왔다. 아내가 운동을 간다며 가벼운 차림으로 나간 직후 나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뒤를 밟았다.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 지하 헬스장. 그곳은 내가 출퇴근할 때마다 매일 지나치는 곳이었다. 멀리서 유리문 사이로 들여다본 풍경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운동기구 앞에 서 있는 아내와 그런 그녀의 뒤에서 밀착한 채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는 남자. 낯익은 얼굴이었다. 그 남자는 내가 퇴근길마다 로비에서 마주치면 항상 밝은 미소로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깍듯하게 인사하던 그 헬스 트레이너였다. 나는 그를 볼 때마다 단지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생각했고 가끔은 가벼운 목례를 나누기도 했다. 그런데 내 눈앞에서 그들은 운동 지도를 넘어서는 너무나도 노골적인 친밀함을 공유하고 있었다. 아내가 까르르 웃으며 남자의 팔뚝을 가볍게 쳤고 남자는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듯 지탱해주고 있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충격은 소름 끼치는 공포였다. 저 남자는 나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 옆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할 때 그 웃음 뒤에는 나를 비웃는 잔인한 조롱이 숨겨져 있었을까? 다리가 떨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나는 황급히 아파트 화단 뒤로 몸을 숨겼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믿었던 아내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주하던 이웃의 가면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넋이 나간 상태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녀가 늦은 시간까지 운동을 한다고 했던 날들, 유독 운동복 차림으로 늦게 귀가하던 밤들, 그리고 가끔씩 그녀의 옷에서 풍기던 강한 근육 이완제 냄새. 나는 바보처럼 그 모든 것을 아내의 건강관리라고만 생각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내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주범이 바로 내 코앞, 아니 내 집 지하에서 나를 비웃고 있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렸다. 나는 마지막 희망, 아니 마지막 확인을 위해 아내의 태블릿 PC를 켰다. 그녀가 운동하러 나간 사이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계정으로 로그인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주고받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백업된 파일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가계부라는 이름의 폴더가 눈에 들어왔다. 클릭하자마자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내가 알던 평온한 일상이 아니었다.
그 폴더 안에는 지난 수개월 동안 그 트레이너와 주고받은 구체적인 계획서들이 담겨 있었다.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 적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의 명의까지 어떻게 내 명의에서 본인들의 것으로 안전하게 이전할지, 그 이후에 어떻게 나를 법적으로 완벽히 축출할지에 대한 치밀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 이 멍청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다 우리 거야 라는 메시지가 모니터 화면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내 사랑을 착취하는 것을 넘어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거덜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켜쥐었다. 이제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제7장, 무너지는 일상, 그리고 악의적인 설계. 핸드폰 진동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새벽 2시,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내 핸드폰은 마치 폭탄이라도 되는 양 불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아내는 옆에서 곤히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얕고 규칙적인 숨소리는 어쩐지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다.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 명확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건 아내와 헬스 트레이너가 함께 찍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민망하고 자극적인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날아온 메시지는 내 심장을 날카로운 칼날로 후벼 팠다. 너랑은 이제 끝이야. 이 여자 이제 내 거니까 순순히 이혼 도장 찍고 나가라고. 안 그러면 이 사진들 네 회사 게시판이랑 가족 단톡방에 다 뿌릴 생각이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매일 아침 우리 아파트 로비에서 밝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형님이라고 인사를 건네던 그 가면 쓴 얼굴이 떠올라 구역질이 치밀었다. 그가 내 가정을, 내 존엄성을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고 있었다니. 다음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돌아갔다. 아내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내가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굳어있자 아내가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보, 나 정말 무서워.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사람을 질리게 해?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싫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새벽까지 내 핸드폰 뒤지면서 나 협박했잖아. 나는 귀를 의심했다.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급기야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엉엉 울기 시작했다. 장모님께 내 성격이 변했다느니, 내가 의부증 증세를 보이며 자신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느니 하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다. 엄마, 그 사람이 나를 가둬두려고 해요. 외출도 못하게 하고 핸드폰까지 감시하고 정말 너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 기가 막혔다. 피해자는 나인데 가해자가 되어버린 아내의 연기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벽했다. 나는 억울함에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키며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트레이너의 협박 메시지, 아내의 가증스러운 연기,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현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거칠게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예고도 없이 장모님이 들이닥친 것이다. 장모님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씩씩거리며 거실로 달려와 내 뺨을 후려쳤다. 이 나쁜 놈, 내가 감히 내 귀한 딸을 괴롭혀? 어디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해? 장모님의 뒤에서 아내는 여우처럼 교활한 미소를 숨긴 채 거짓 눈물을 닦으며 내 뒤로 숨었다.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장모님은 짐 가방을 내 발치에 던지며 소리쳤다. 당장 나가. 내 딸 건드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라고. 더 이상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거실의 공기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퇴근길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내 집이 아닌 낯선 전쟁터에 발을 들이는 기분이었다. 아내는 익숙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내가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를 건넸던 그 헬스 트레이너가 마치 안주인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뻔뻔함의 극치였다. 두 사람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오히려 아내는 나를 보며 가련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다. 자기야, 왜 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혀? 이 사람이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해? 가정폭력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망신을 주려는 거야? 그녀의 연기는 여전히 정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나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던졌다. 툭 하고 묵직한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트레이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놈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다리를 꼬았지만 긴장한 탓에 턱 근육이 움찔거리고 있었다. 폭력, 망신,
누가 누구를 망신시키고 있는 건지 이제 제대로 따져보자고. 나는 천천히 테이블에 앉아 증거들을 하나씩 나열했다. 그들이 주고받은 수위 높은 메시지,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사진.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아내가 나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몰래 늘리고 예금을 빼돌려 이 남자에게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내 인생 전체를 착취하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너 설마 나 모르게 내 재산을 다. 내 말문이 막힌 건 아내가 아니라 오히려 트레이너였다. 그는 당황한 듯 아내를 쳐다보았지만 아내는 이미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이중생활이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드러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눈치였다. 아내의 완벽했던 가면이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갔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켜고 그동안 차곡차곡 준비해온 자료들을 SNS 계정에 업로드할 준비를 마쳤다. 우리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 그리고 두 사람이 일하는 헬스장 커뮤니티,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이 이들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될 시간이었다. 내가 왜 너희를 이 집으로 불렀는지 알아? 이제 너희가 쌓아온 그 가짜 인생을 내가 직접 부숴버리려고. 지금 이 내용을 다 올릴 거야. 어때? 사람들의 시선이 기대되지 않아? 내 손가락이 게시 버튼 근처를 맴돌자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내 손에서 핸드폰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더 빠른 것은 그 남자였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주방 쪽에서 미리 챙겨둔 듯한 번뜩이는 과도가 쥐어져 있었다. 놈의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는 내 목을 겨냥하며 흉기를 휘둘렀고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도망칠 곳 없는 좁은 거실, 놈의 흉기가 내 가슴팍을 향해 쇄도했다. 법정은 차가웠다. 서류 한 장에 지난 5년의 시간이 산산조각 났다. 아내의 이름이 적힌 혼인관계 증명서가 해지되는 순간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판사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하기 바빴다. 그 이중생활의 끝은 비참했다. 그녀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헬스 트레이너는 내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가장 먼저 꼬리를 내렸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의 주도적인 유혹이 있었음을 진술했고 그 과정에서 둘 사이의 신뢰는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아내는 나를 매도했던 그 도끼 서린 눈빛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만을 남긴 채 법정을 떠났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녁 나는 정든 집을 정리했다. 거실 곳곳에 밴 그녀의 흔적, 우리가 함께 골랐던 가구들, 웃음이 오갔던 식탁까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짐을 다 싸고 텅 빈 거실에 앉아있으니 비로소 현실이 실감났다. 내 마음의 한쪽은 이미 난도질당해 너덜너덜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개운함도 있었다. 트레이너와의 관계를 정리하며 그녀가 쏟아냈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을 것이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나는 창문을 열고 낯선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 평범한 궤도로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참 어렵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5년 동안 잠자리에서 나눈 대화, 함께했던 여행, 소소한 일상들이 모두 연극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려웠다. 상처는 딱지가 앉아도 비가 오면 다시 시리다는데 내 마음의 흉터는 언제쯤 아물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흘러갔다. 동료들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며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그저 정리가 좀 필요했다며 웃어넘겼다. 이제는 퇴근 후 누가 나를 기다리지 않아도 휴대폰의 알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헬스장에 가는 대신 나는 매일 공원을 달렸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뛰다 보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지곤 했다. 그렇게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이혼 소송도 그들이 저지른 배신도 과거의 파편이 되어가고 있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우연히 길을 걷다 낯익은 향수를 맡았다. 예전 아내가 즐겨 쓰던 그 나무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지만 길가는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할 뿐이었다. 단순히 비슷한 향기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나는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트라우마 속에 갇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배신감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주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숨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카페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 표시 제한 번호였다.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이 일정하게 이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설마 끝난 줄 알았던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닌 걸까? 나는 차가운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수화기를 향해 나지막이 물었다. 당신이야? 그러나 대답 대신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미세하게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분명 그녀의 웃음소리였다.